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때, 어. 여러 종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받잖아.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진단서가? 그 내용을 하나씩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선 진단서를 먼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서의 이름이나 이제 뭐 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뭐 당연하겠지? 그거는 뭐 어차피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찍힐 것 같은데, 그 진단서를 발행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뭐 맞아. 그런 것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거고. 그리고 진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니? 뭐 내가 아픈 그 진단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진단서를 보면은 그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단명인 거고 우측을 보면은 이제 D37.5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 보이지? 보여. 그럼 이게 그 질병 분류 기호? 그거네. 맞아. 그럼 너가 항상 얘기했을 때 진단비 받으려면 그 질병 코드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았나? 그 질병 분류 기호를 보면은 대략 어떤 담보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왼쪽에 보면은 뭐 임상적 추정, 뭐 최종 진단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추정이면은 뭐 의심이니까 뭐 확진 아니니까 여기에 체크돼 있는 거는 보험사가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좀 따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진단서의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뭐 어차피 이제 그런 진단을 내려면은 그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를 했을 거잖아.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서 확진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진단서에 뭐 임상적 추정이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미쳐가지고 보험사가 이걸 가지고 뭐 확진으로 바꿔와라, 이걸로는 돈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진단 연월일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보험금은 이제 보험 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건데 진단일이 이제 그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단서 발행일이 아니라 그 진단이 언제 됐는가, 즉 이제 암으로 치자면 조직 검사 결과가 언제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 그러면은 이제 밑에 향후 소견을 보면 그 직장 유암종 의심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막 영어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해석은 안 되지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만 보면은 그 의심 증상이 청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영어 부분은 이제 조직 검사 결과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의심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에게 진단비를 청구를 하면은 보험회사는 확정 진단이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향후 소견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네. 맞아. 근데 이제 그 향후 소견 부분에 뭐 별다른 내용이 이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의사 소견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보험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진단서를 받잖아. 그럼 이제 그 장애 진단서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 인적사항이랑 뭐 발행한 의사라든지 뭐 이런 기재가 당연한 건데 병명은 왜 기재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진단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는 당연히 이제 진단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특히나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외부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느냐 혹은 내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진단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 치료 경과의 내용은 환자가 이제 지금까지 치료받은 내용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장애 평가 내용에서 결국에 이 장애보험금 청구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건? 맞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약관에서는 장애 진단서에 진단명, 발생 시기, 장애의 정도, 그 다음에 외상의 관여도, 그리고 영구적인 거, 이것들을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말한 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척추 부위에 4개 이상의 척추체를 고정한 상태, 이는 심한 운동장애에 해당하고 영구장애이다. 뭐 이 부분이 적혀 있고, 또한 이제 우측 족지관절의 모든 족지의 운동 범위가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었으므로 뚜렷한 장애이고 이 역시 영구장애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보험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장애보험금 청구할 때 그 장애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제 초진 차트도 이제 필요할 때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 장애를 이제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장애 진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도 이제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영상 CD, 그것도 이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근데 보험회사가 이 서류를 확인을 했어. 근데 현장 조사를 해서 뭐 제자 서류 막 발급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이거 보험금 깎아보려고 얘네들이 무지하게 노력한 애들이잖아. 정말 노력하잖아. 깎으려고. 맞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다 치고 사망진단서가 또 궁금해졌다 나는. 사망진단서 보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그 환자 인적사항이랑 그리고 이제 그 발행하신 분이랑 그리고 이제 발병일시랑 사망일시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발병일시는 중요치는 않고 다만 이제 사망일시가 중요하지. 왜냐면은 이 역시도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망일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망의 원인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사망진단서를 보면 직접 사인이랑 간접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직접 사인이 이제 폐렴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 사망 원인이 폐렴 말고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이제 뭐 질병 사망이나 일반 사망 보험금만 뭐 이렇게 골라서 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사망진단서에는 폐렴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전액 다 지급받게 된 그런 사안이기도 하거든. 아니 사망진단서에 기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래?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의식을 상실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의식 상실한 상태로 한 3년 정도 연명치료를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제 상해 사망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회사가 먼저 우리가 돈 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넣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에 이제 그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당신들이 돈을 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밑에 보면 사망의 종류가 병사, 외인사, 뭐 기타 및 불상 중 병사로 기재되어 뭐 이렇게 있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주장이 또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제 피보험자는 이제 사망하게 된 게 이제 폐렴인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그 폐렴으로 죽었으니까 사망진단서에 폐렴이랑 이제 병사로 기재된 거는 맞는데. 근데 뭐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교통사고 나자마자 바로 의식 상실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겠니? 그럼 이게 폐렴으로 사망하긴 했는데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폐렴이 걸릴 정도로 몸이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라 이거네. 맞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다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유가족이 보험사가 먼저 줄 줄 없다고 소송 넣었으면은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고의 종류도 있고 그 뭐 의도성 여부도 있는데 여기가 근데 공란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근데 어차피 사고가 뭘로 났는지 그리고 이제 뭐 자살인지 또 다른 자료도 충분히 확인되니까 이렇게 비워두는 거야? 그치. 이제 보통 사고가 나면은 뭐 경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뭐 초진 차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추락했다, 익사다 이런 부분은 사망진단서에 이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솔직히 그런 이제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이런 거는 의사보다는 경찰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사한테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게 보험금 청구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하나씩 그 항목을 집어주니까 좀 이해가 잘 된다. 근데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맞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진단서나 후유장애 진단서, 사망 진단서 그거 가지고만 모든 걸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결과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도 같이 부합이 돼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깊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분명히 이제 청구를 할 때 이런 서류들을 함께 청구를 할 텐데 이건 뭐 가지고는 이제 무조건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에 따른 검사 결과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